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이 나빠질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계속된 여파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쪽에선 유리하겠지만 네. 반대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겠죠. 맞습니다. 강력한 달러, 킹달러가 미국 기업들의 수익과 매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환율 역풍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5% 가까이 올라서 이제 105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지난달에는 106.513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당분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매수를 유인하기 때문에 그 강세를 촉발하게 되고요. 이는 S&P 500 지수에 들어있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해외에 사업을 할 경우에 이제 달러 이외의 외화로 발생한 매출을 이제 다시 달러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외화가 달러보다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죠? 지금 S&P 500 기업 매출의 40%가 미국의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술 및 소재 기업들이 상당한 이 환율 노출에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형 소비재 기업들도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킴벌리 클라크 등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장사를 하는 미국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름을 들어본 데들이네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실적 발표에서 모두 환율 역풍을 문제로 언급을 했어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달러 강세는 미국의 지역을 이제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에는 이제 호재, 순풍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일본의 도요타는 올해 초에 엔화 약세가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의 이제 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미국 중앙은행에선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향후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통화 긴축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은 달러 강세가 가속화될 수가 있겠고요. 네.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글로벌 IB들도 뭐 12월에 금리 인하가 최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 이제 FOMC가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는 연준이 적어도 향후 몇 달간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강달러를 반기는 분위기가 있겠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4월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난 114억 달러로 4개월 만에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시를 했습니다.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뺀 대미 무역 흑자 같은 경우도 이제 54억 달러에 달해서 흑자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와 기계 등 이제 수출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 큽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최근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이제 증가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환율이 이제 오르면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아까 도요타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요인이든 미국이 우리나라의 현재 미국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무역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 무역주의 기조가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한국의 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바꾸도록 이제 압박을 가해야 되는 목소리가 이제 커질 가능성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통화정책 재점검 선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4월과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리고 미국에선 이제 기준금리 결정 회의 이후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거란 관측이 좀 짙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통화 정책을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언급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가 예상을 뛰어넘는 GDP 서프라이즈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FOMC까지 추가로 들여다보면서 통화 정책 논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지금까지 전제했던 국내외 이제 경제 상황들이 예상과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 때문이죠. 이 총재는 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5월에 근거가 되긴 어렵다. 4월과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한 달 사이에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이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같이 어떤 뭐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통화 정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리죠. 이 금리를 다시 뭐 봐야 한다. 이런 표현을 내놓은 게 예측을 크게 벗어난 이제 GDP와 계속해서 늦어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급등하는 달러 환율 등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창용 총재는 4월만 해도 미국이 통화 이제 정책 전환, 그러니까 이른바 피벗이죠. 시그널을 줬고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제로 통화 정책을 수립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점이 뒤로 밀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총재가 9월이냐 12월이냐 뭐 올해 몇 차례냐 예측은 어렵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전 세계가 생각하는 것은 통화 전환이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통계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할 때 뭔가 놓친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총재는 생각보다 1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 이 수출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수가 예상보다 강건하게 나왔고 예상과 실제 차가 생각보다 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 1분기 GDP 성장률 1.3%는 작년 한 해 성장한 1.4%를 거의 1분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예상보다 크게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예상과 실제 차이가 어디 있는지 이야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성장률은 그렇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까? 이창용 총재는 물가 역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여다볼 게 상당히 많죠. 이제 한은 집행부의 4월 물가 둔화 정도는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2.9% 보고 3%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뭐 3.1%나 2.9%나 뭐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차이가 이게 지금 물가와 과연 이게 예상에 부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과 맞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앞으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상치에 지금 부합한다고 해도 그 한국은행이 금리도 앞으로 예상대로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제 하반기 성장률 전망이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전망까지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상의 부합 이런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애플 1분기 실적 선방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간밤 미국에선 대형 기술주 가운데 하나인 애플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이 애플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1분기 매출 감소에도 이제 향후 성장을 자신하면서 지속적인 이 성장 둔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실적을 보면 애플은 지난 1분기 907억 5천만 달러 매출과 주당 1.5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인 900억 달러를 이제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1.5달러를 웃돌았어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이제 매출은 4% 줄었고 순이익도
236억 4천만 달러로 2%가 줄었습니다. 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부활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보다 줄긴 했는데 이 같은 수치가 시장 예상보다는 덜 줄었으니까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애플은 지난 분기 중국에서 164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는 또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PC와 노트북의 맥,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 2분기 실적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예. 다만 팀쿡 애플 CEO가 2분기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매출 증가 전망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기다려온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안도감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애플이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고요. 맞습니다. 애플은 이제 주당 0.25달러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해서 네. 작년보다 배당을 늘렸고요. 그리고 1,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금 22% 늘어난 수준으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지금 1,100억 달러니까 이제 엄청난 건데 이 역대 최대 규모고요. 배당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힘이 빠지긴 그렇죠. 했었죠. 맞습니다. 애플 네. 주가가 올해만 10%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한때 이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3조 달러 아래로 넘어왔고, 시가총액 원래 1위였는데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주주를 생각해서 정말 대규모로 주주 환원을 하게 된 것이죠. 팀쿡 CEO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서 큰 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제품 전반에 걸쳐서 큰 기회가 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AI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매출이 줄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주 환원책과 AI 기대감, 그러니까 AI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혀서 또 주식을 가지고 있게 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뉴욕 증시에서 2.2% 상승 마감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6%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네, 큰 발표 계획이라는 게 뭔지 한번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